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고, 밀린 공부가 있고, 답장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 운동도 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루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결국 내가 후회하게 될 거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는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해야 할 자료는 열어놨는데 첫 문장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5분만 쉬고 할까? 잠깐 유튜브 하나만 보고 시작하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제대로 집중해야지. 책상 정리부터 해야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면은 30분이 되어 있고, 30분은 1시간이 되어 있고, 어느새 하루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또 미뤘네. 나는 왜 이렇게 기지가 약하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시작을 못하지? 그런데 신기한 건 자책을 하면 할수록 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결국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것.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 꼭 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상하게 시작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절하지 않아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미루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미루기는 뇌가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아주 빠르고 자동적인 회피 반응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해야 할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느껴질 감정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해볼게요. 겉으로 보면 그냥 보고서 작성입니다. 문서를 열고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을 쓰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뇌는 그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뇌는 그 일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혹시 잘 못 쓰면 어떡하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아주 빠르게 떠오르는 순간 뇌는 그 일을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실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눈앞에 차가 달려오거나 누군가 나를 위협하거나 갑작소리가 들릴 때 편도체가 빠르게 반응해서 몸을 긴장시키고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뇌가 실제 생명의 위협과 심리적 부담전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쓰는 일, 발표를 준비하는 일,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일, 운동을 시작하는 일, 어려운 대화를 꺼내는 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를 죽이는 위험은 아니지만 실패할 가능성, 평가받을 가능성, 불편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피하자. 그래서 당신은 일을 미루는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불편함을 피하려고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룰 때 자주 찾는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휴대폰 보기, 짧은 영상 보기, 냉장고 열어보기, 갑자기 다른 쉬운 일부터 처리하기, 괜히 메신저 확인하기. 이 행동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장 기분을 조금 낮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마주할 때 새는 불안, 압박감, 막막함을 잠깐 잊게 해줍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재미있는 자극을 얻거나 작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은 보상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끝내야 보상이 오고, 공부를 며칠 해야 결과가 나오고, 운동을 몇 주 해야 몸이 달라지고, 정리를 끝내야 공간이 깨끗해집니다. 반면 휴대폰은 보상이 즉시 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바로 새로운 자극이 나오고, 영상 하나를 누르면 바로 재미가 나오고, 알림을 확인하면 바로 작은 만족감이 생깁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먼 보상보다 가까운 보상에 훨씬 강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중요하지만 멀게 느껴지고, 딴짓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당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미루기의 핵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오고, 딴짓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면 뇌는 당연히 딴짓을 선택합니다. 이건 당신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고통은 주고 보상은 빨리 얻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루기는 잠깐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감이 가까워지고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책이 쌓입니다. 그러면 뇌는 더 큰 압박을 느낍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시작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시작하기 어려워질수록 또 회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루기의 악순환입니다. 불편해서 미루고 미뤄서 더 불편해지고 더 불편해져서 또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해. 정신 차려. 의지가 부족한 거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동기부여 들리지만 실제로는 뇌에 더 큰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또 못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책이 강해질수록 전전두엽의 기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앞쪽에 있는 부위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관리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이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 경보를 울리는 더 강해지고 계획을 세우는 전전두엽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한 상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실패할 것 같다. 너무 많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올라오면 뇌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시작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들 중 상승은 사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너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잘해야 한다. 남들이 실망하면 안 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시작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시작을 단순한 첫걸음으로 보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시험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미루기는 아주 자주 붙어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벽주의가 심할수록 시작을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첫 문장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부터 괜찮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헬스장 등록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루틴을 짜고 완벽하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계획표만 계속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완벽해야 공부도 제대로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뇌가 행동을 시작하는 방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금에 반응합니다. 우리 뇌는 큰 일을 보면 위협으로 느끼지만 아주 작은 일은 비교적 안전하게 느낍니다. 보고서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문서 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운동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운동 읽기는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기라고 생각하면 귀찮지만 한 페이지 읽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방 전체 정리라고 생각하면 압도되지만 책상 위 컵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루기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일을 작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작게 쪼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고서 쓰기, 운동하기, 방 청소하기, 자기계발하기. 그런데 뇌는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너무 크고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구체적인 행동 명령에 반응합니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문서 파일 열기,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단어장 첫 줄 보기,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화 신기, 방 청소가 아니라 책상 위 종이 3장 버리기.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목표를 작게 만드는 이유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작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뇌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불안이 크지만 행동을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생각보다 죽을 만큼 힘들진 않네. 일단 시작하니까 조금은 되네. 다음 단계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시작 후의 생각이 전전두엽을 다시 깨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찰을 낮추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더 촘촘히 만들고 알람을 더 많이 맞추고 할 일 목록을 더 길게 씁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미루기의 핵심이 감정 회피라면 시간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피하고 있지?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불안해서일까? 실패할까봐 무서운 걸까? 너무 막막한 걸까? 평가받는 느낌이 싫은 걸까? 완벽하게 못할 것 같아서 피하는 걸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뇌는 막연한 불편함을 구체적인 감정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강은 사람을 압도하지만 이름 붙인 감정은 다룰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실패할까봐 불안한 거구나. 아, 일이 싫은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거구나. 아,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이 너무 커서 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경보가 조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다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작 전에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 오래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뇌는 시작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엉망으로 5분만 하자. 보고서를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제목만 적자.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칭만 하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책상에 앉기만 하자. 이렇게 낮은 기준은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의 목적은 결과물이 아니라 관성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있는 물 처음 움직이는데 가장 큰 힘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시작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완성해서 착수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보고서를 다 썼느냐가 아니라 오늘 문서를 열었느냐, 오늘 운동을 1시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운동복을 입었느냐,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책을 펼쳤느냐.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뇌는 실패보다 성공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회복됩니다. 미루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창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나는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상을 멀리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뇌는 먼 성공보다 가까운 만족에 끌립니다. 그러니 이 특성을 거스르려고만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분 동안 이런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10분 공부하면 3분 쉰다. 문단 하나를 쓰며 음악 한 골 듣는다. 운동복을 입고 마가면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튼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행동 바로 뒤에 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상이 일을 완전히 끝낸 뒤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에게 보상은 너무 멉니다. 시작 후 보상이 필요합니다. 뇌가 이렇게 배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하면 고통만인 게 아니구나. 조금 하면 바로 작은 보상이 있구나. 그러면 뇌는 점점 시작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에서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순전히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눈앞에 휴대폰이 있으면 뇌는 계속 그것을 의식합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계속 그쪽을 감시합니다. 혹시 새로운 메시지가 왔을까? 혹시 재미있는 게 있을까? 잠깐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전두엽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알림을 끄세요. 작업 화면에는 필요한 창 하나만 남기세요. 책상 위에는 지금 할 일과 관련된 것만 올려두세요. 할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미리 꺼내두세요.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을 펼쳐두고, 글을 써야 한다면 문서를 열어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좋은 환경은 의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행동이 나오게 만듭니다. 나쁜 환경은 의지를 아무리 써도 자꾸 세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붙인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밀었네. 진짜 한심하다. 이런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기 비난은 뇌에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가 가고 전전두엽은 더 약해집니다. 행동력은 더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기연민은 뇌를 인정시킵니다. 자기연민은 자신을 변명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또 미뤘구나. 그만큼 이 일이 부담스러웠구나. 그래도 지금 3분만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잘 움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덜 미워할수록 행동은 더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미루고 있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을 하나만 적습니다. 둘째, 그 일을 생각해 느껴지는 감정을 한 단어로 적습니다. 불안, 막막함, 두려움, 부담, 지루함, 실패감. 셋째, 가장 작은 행동 하나로 바꿉니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파일 열기, 공부하기가 아니라 책 펼치기, 운동하기가 아니라 양말 신기, 청소하기가 아니라 쓰레기 하나 버리기. 넷째, 타이머를 5분만 맞춥니다. 다섯째, 5분이 끝나면 계속할지 멈출지 그때 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5분 뒤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쌓이면 미루기의 회로는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계속 미루면 미루는 길이 넓어지고 작기 시작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시작하는 길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좁은 오솔길 같을 겁니다. 자꾸 예전 길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훨씬 쉽게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미를 없애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그 결심은 너무 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5분만 시작한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만 해도 뇌는 바뀐다. 당신이 미루는 건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당신을 보호해온 겁니다. 물론 그 보호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 회피이고 시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룬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채찍이 아닙니다. 더 작은 시작점입니다. 더 낮은 김리입니다. 더 안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딱 하나만 해보세요. 문서를 여는 것, 책을 펼치는 것, 운동복을 입는 것,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멈춰있던 뇌에 다시 전원을 켜는 시작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꾸는 사람은 한 번도 미루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뤘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아주 작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미뤘다고 해서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시작하는 법을 뇌에게 새로 가르치는 중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자주 미루시나요? 공부인가요? 운동인가요? 일인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연락하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